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번에는 연준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12월달 정례 연준회의가 끝났습니다.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에 기준금리를 기존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 6, 9, 12월 달에는 연준에서 향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3개월 전인 9월 달과 현재의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을 볼게요. 3개월 전에는 연준에서 올해에는 2.1% 정도 성장할 거야, 이렇게 강한 성장을 전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을 이것보다 더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개월 전과 똑같이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를 상당히 낮게 잡았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비해서 올해의 인플레이션을 낮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낮게 잡음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고금리라는 칼을 사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아주 잘 잡고 있어. 이것을 프로젝션을 통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여러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갈지 이것을 전망한 것인데요. 우리는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에 관심이 많죠. 지난 9월 달에 여러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5.1%에는 갈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것보다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반영한 4.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총 3번 인하하면서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놓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연준에서 3번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7번, 8번 이렇게 과한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미래의 이벤트를 당겨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내년도, 내후년도, 내내후년도 이러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미리 당겨서 시장에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첫 번째 질문부터 매우 재밌었습니다. 파월러 기준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금리가 피크냐?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했는데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경제 수장들은 아니야, 금리는 더 올릴 수 있어, 항상 우리는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파월은 달랐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고용이 둔화되는 게 포착이 되고 있어. 구인 공고 건수가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약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파월은 실업률이 생각보다 덜 오르고 있다,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골디락스다, 이것을 돌려서 말한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가 적당히 식어있고 적당한 물가 상승률과 함께 적당한 증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골디락스를 돌려서 말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했었는데 이 공급망 문제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거의 다 해결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가 피크일 수 있다. 내년에 우리가 그래서 금리를 3번 정도 인하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현재 만족스럽게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지만 인플레가 조금 더 내려올 필요는 있다, 이 말도 추가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옵션을 열어뒀다고 이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연준 위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좀 세게 말하는 편인데요. 파월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가 많이 꺾였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0%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내년 대선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NO, 아니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연관시키지 말아달라,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파월 영은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연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두 분이 매우 많이 싸웠었죠. 트럼프는 이제 금리 인하해달라고 파월을 선출했는데 파월은 그냥 대놓고 금리 인상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 재선하면 금리 압박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개월 전쯤에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내가 그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것은 외부 압박이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나는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파월은 내 말대로 결국 금리를 내렸다. 내 말이 맞지? 내가 옳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몇 년 전에 트럼프는 대놓고 파월을 비난했었는데요. 기사에 나온 표현에 따르면 퍼팅도 할 줄 모르는 골프 선수라고 비판을 했네요. 어쨌든 이분이 내년 대선 때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월이 이것 때문에 쫄아서 미리 금리 인하를 하는 거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파월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 하나가 있는데요. 너네 대차 대조표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줄일 생각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연준은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매월 950억 달러씩 줄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것은 지속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대답 이후 증시가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차 대조표 축소 외에는 파월은 비둘기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산타라는 선물을 대놓고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 연준회의는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상승론자예요. 많은 분들이 저의 썸네일만 보시고 그리고 일부 영상만 보시고 저한테 폭락이라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저의 지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 봅니다. 현재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반도체만 사면 된다라는 식의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멤버십 게시판에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자세하게 풀이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 채널에 자주 놀러 오셔서 저의 영상을 자주 보시면서 저에 대한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파월의 비둘기스러운 발언에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어느덧 4% 극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역시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뚝 떨어졌네요.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과 달러 인덱스 상승이 동시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는 조금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지수를 보면 FOMC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이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파월이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계속 던지자 상승폭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언급하면서 상승폭의 일부를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물론 이것은 제가 새벽 5시쯤에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와는 조금은 틀릴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을 더욱더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만 해도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40%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이제는 이것보다 더 높아진 63% 정도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벤트에 따라서 이 수치가 조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파월이 비둘기로 돌아왔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전 세계 증시가 신고가를 가고 난리가 아닌데 한국 증시만 왜 이렇게 부진한 거야? 이러한 질문을 많이들 날리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히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한국 증시가 매우 오르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완벽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께 다음 영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